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릉한샘 기숙학원의 수학과 전임 강사 이민섭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재수의 크게 두 가지 방법, 독학재수와 그리고 재수종합반의 차이점, 장단점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학생들이 독재를 해야 되고 어떤 학생들이 재수종합반을 다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TMI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다 했습니다. 하면서 두 가지 유형의 학원 다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경험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 강사로서 학생들을 재수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느낀 바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독학재수의 이제 장단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선생님이 재수하고 뭐 선생님보다 조금 더 앞 세대 분들 재수하고 이럴 때에는요, 재수 방법이라고 하면 재수학원 다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독학재수라고 하면 그냥 이제 본인이 독서실이라든지 뭐 주변 도서관이라든지 집에서라든지 혼자서 공부하는 건데 사실 너무나 마이너했고 그리고 성공하는 사례도 뭐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뭐 재수를 뭐 했다,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재수하는 방법이 혼자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거 뭐 추천하고 잘 그러진 않았었는데 한 10년 정도 전부터 독학 재수를 시켜주는 학원, 독학 재수의 컨셉을 가진 학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독학 재수도 하나의 재수 방법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말하는 독학 재수라는 거는 정말 혼자서 하는 그런 독학 재수가 아니고 혼자서 막 독서실 가서 공부하는 그런 재수가 아니고 독학 재수 학원을 다니는 그 독학 재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장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능동적인 재수 플랜을 이제 가지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수업도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듣거나 아니면 단과 강의를 들을 테니까 내가 듣고 싶은 선생님, 내가 듣고 싶은 강좌 이런 것들을 골라서 들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수업과 자습의 비율을 본인이 이제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수업이 좀 많이 필요한 상태면 수업을 많이 골라서 들으시면 되고, 내가 자습이 많이 필요한 상태면 수업은 좀 최소화하면서 자습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다 계획을 짜서 재수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올 겁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거에 맞춰서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가 아니고 학원에 짜져 있는 그런 플랜이 아니고 나한테 맞춤 플랜을 짜서 재수를 하겠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독학 재수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인데요. 비용이 보다 좀 저렴합니다. 재수 종합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비교적 저렴하죠. 하지만 그래도 인터넷 강의 같은 건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 이런 것만 사서 들으면 되기 때문에 수업료는 좀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럼 시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랑 시내 학원의 그 관리비 정도만 내기 때문에 수업료를 제외해서 좀 많이 싸고, 기숙학원도 마찬가지죠. 수업료는 이제 다 없고 이제 기숙사 비용, 식비 뭐 이 정도만 이제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수 종합학원을 다니는 것보다는 비용이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학 재수의 장점이 아니고 이제 독학 재수 학원을 다니는 거의 장점인데, 그러니까 독학 재수의 또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누가 뭐 담임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대입 정보라든지 학습 정보 얻을 데도 없고, 뭐 질문하고 싶어도 어디 질문도 잘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정기적인 모의고사 당연히 없고요. 6월, 9월 모의평가 이런 것도 본인이 보러 다른 데 찾아가서 신청해서 보고 막 그래야 됐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학원에서 다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 건 다 학원에서 해주고 수업만 너가 인터넷 강의든 단과든 알아서 듣고 재수를 하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관리가 이제 추가가 된 독학 재수기 때문에 독재 학원이 좀 인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독학 재수가 이렇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독학 재수의 단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독학 재수의 장점으로 소개했던 내용들이요, 학생에 따라서는 다 단점으로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까 능동적인 재수 플랜, 독학 재수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많은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단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자기가 공부를 할 줄 아는 친구들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내 약점이 어디인지도 정확히 알고 이런 수준의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는요, 독학 재수 능동적으로 재수 플랜 짜서 공부하는 게 정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아직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능동적인 재수 플랜으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모든 걸 잡고 계획하고 이렇게 재수를 하라고 하면요. 그냥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선생님 봤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재수종합학원의 요 생활이 너무 빡세니까 이거 따라가기 힘드니까 나 쉬고 싶을 때 그냥 내가 알아서 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누가 이렇게 시켜서 하는 거 피곤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싫어서 도피하는 친구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재종반 다니다가 막 안 맞다. 뭐 이런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뭐 사실상 잘 들어보면 그냥 지금 이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도피하고 싶어서 혼자서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독학재수로 회피형으로 가는 친구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독학재수의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다 독이 되는 거죠. 자유와 방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 양쪽 면이 다 있고 그래서 학생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인강도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옛날에 뭐 딱 정해져 있는 인강들 듣고 뭐 몇 명의 스타 강사들, 몇 명의 정말로 훌륭하다라는 강의들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는 딱 그거 이제 들으면 됐지만 지금은 뭐 거의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고요. 뭐 인강도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뭘 들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인강을 쇼핑을 합니다.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가 좀 몇 개 들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또 바로 바꾸고 게다가 요즘에는 인강이 패스라는 게 생겨가지고 교재만 사면 막 아무거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만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해가지고 뭐 하나 완강하는 거 없이 어영부영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강 학습이 100%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단점이죠. 그리고 독학재수 학원이 아까 독재의 단점을 많이 보완해 줬다라고 하지만 독학재수 학원은 재수종합 학원이랑 비교하면 또 확실한 단점입니다. 재수종합 학원만큼의 그런 전문성들로 아이들을 관리해 주지 못해요. 특히나 뭐 교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독학재수 학원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이제 교과 질의응답 선생님이 있긴 하지만 정말로 이제 재수종합학원에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쓰는 경우도 많고요. 뭐 조교 선생님들 와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적인 부분에서 전문성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독학재수학원의 기본 컨셉은 아이들이 막 너무 늘어지지 않게 하고 아이들을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의 의미가 더 있다 보니까 관리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자율성을 주고 이러다 보면 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재수종합학원보다는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학재수학원들은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걸 꼭 잘 알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니까 이거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학생한테는 또 독재가 좋고 어떤 학생한테는 재종이 좋고 하니까 본인 상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재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이 아니야 N수가 이제 3수생 정도부터 재수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공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 수험생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어느 정도 다 잘 익히고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독재 추천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사실 배울 거는 뭐 거의 다 배웠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필요한 거는 가르침이 아니고 배우는 게 아니고 훈련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의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본인이 능동적으로 계획을 짜서 내가 수업 듣고 싶을 때 듣고 내가 자습하고 싶을 때 자습할 수 있는 이 비율도 다 조절해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독재를 추천을 해요. 하지만 하위권 친구들 그리고 이제 재수 처음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뭐 3수, 4수 이렇게 넘어가는 친구들이 아니고 재수생들 뭐 검정고시 봐가지고 이제 처음 수험 생활을 해보는 친구들에게는 재수 종합반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 수험생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나하나 다 계획 잡아가지고 해나가기 어렵습니다.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재종반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뭘 모르는지도 잘 몰라요. 그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하위권입니다. 이런 학생들한테는요, 이런 학생들한테 혼자 공부하라? 불가합니다.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잘 몰라요. 그럼 이런 친구들한테는 공부가
유일한 방법이 수업 듣는 게 유일한 공부법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누가 지식을 알려주고 이거 외워, 너 이거 다시 복습해, 여기 문제 풀어봐, 이거 공식, 이거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 알려주고 그거 듣고 하는 게 그 학생들한테는 거의 유일한 공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위권이라든지 수험생활이 처음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재수종합학원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선생님 얘기를 좀 해보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재수할 때는 재수종합학원에서 했어요. 선생님은 기숙학원은 아니고 시내 재수종합학원에서 재수를 했고, 그리고 삼수를 할 때 보통 그때는 1학기, 2학기 이렇게 두 학기제로 많이 했었는데 1학기 동안에 독학재수학원을 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재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재수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이 수험생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이런 프로세스도 익혔고, 그리고 의지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재수에서 실패를 하면서 삼수까지 하면서 의지가 얼마나 이제 단단해졌겠어요. 의지도 많이 가지고 있고, 공부 습관도 자리에 한번 앉으면 7시간은 안 일어나고 그냥 그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라든지 그런 힘들도 길러놨기 때문에 상반기는 혼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독학재수학원이 그때 막 좀 생기기 시작하던 시점이었는데 독학재수학원에서 상반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재수하면서 굉장히 이제 공부하는 힘을 많이 길렀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2학기 때는 학원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뭐 그래봤자 나도 학생이잖아요. 전문가들이 딱딱딱딱 진짜 찝어주는 그런 것들이 수능에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 2학기 때는 다시 재수종합학원으로 가서 재수종합학원에서 마무리를 하고 삼수생활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수종합학원의 그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가 자유롭고 뭐 비용도 싸고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끌리실 수도 있겠지만 재수종합학원이 상위권 친구들한테도 분명히 필요한 게 있어요. 전문가들이 찝어주는 그런 것들 필요하단 말이죠.